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석소장 자체 제작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컨텐츠 제작과 솔루션 운영을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메이저 전략 솔루션 신청 인원이 많았던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 팀장의 컨텐츠들이 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텐츠 제작 시점인 2022년 8월 9일 화요일을 기준으로 8월 초에 마감된 기존 신청자들의 메이저 전략 솔루션도 대부분 맞춰가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솔루션인 메이저 서류 솔루션에 힘을 쏟을 기간이기도 해서 앞으로는 다행히도 짬짬이 제작하는 몇몇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듯 하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석소장의 컨텐츠를 참고하시어서 효과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는 여기까지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작년에 제작했던 수시 원서 접수 체크리스트에 앞서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할 때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석소장이 올해 들어서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느낀 이모저모들을 조언이자 충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들이라 체크리스트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수시 지원 전략을 고민하고 계실 고등학교 3학년 및 N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구성을 한 내용들이니까 해당 요소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컨텐츠 내용 특성상 의도치 않게 이 사람은 자기네 솔루션 들어야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메이저 리서치 수시 지원 전략 컨설팅 프로그램인 메이저 전략 솔루션은 이미 모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석소장이 본 컨텐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박람회 사정관 말을 믿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첫 내용부터 조금은 센 내용이라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본 사항을 첫 번째로 뽑은 이유는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대학별 입시 박람회에 참여한 이후에 해당 박람회에서 받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최상향인 A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보러 박람회에 한번 참여해서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 혹은 입학처 소속 상담 담당자와 상담 결과 우선은 지원해보라는 말을 듣고서 생각보다 내 혹은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가 경쟁력이 있나 보네. 박람회 사정관이 지원해보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겠지. 지원을 해보자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소장이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박람회 상담 내역 자체는 오롯이 믿을 만한 정보가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박람회에서 공개되는 대학 어디가 혹은 대학 공식 입학처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여러 세부적인 입결 지표들 자체는 수치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지만 적어도 해당 대학을 홍보하러 온 담당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실질 합격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지원자 한 명이 추가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대학의 경쟁력이든 원서 접수로 인한 수익이든 어떤 의미로든 무조건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냉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박람회 속 상담을 토대로 지원 전략을 구성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십 명에서 수천 명의 서류를 평가하는 평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박람회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물론 여러분이 박람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더 나아가서 박람회 운영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지원해보라는 말을 했는지의 여부 등은 하나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박람회에서 사정관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들었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정관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든 대학 측에 이익이 되는 지원자 한 명 후보가 늘어난 것 뿐이고 서류평가에 박람회 참여 점수라는 평가 항목이 따로 있지 않는 한 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우수한 학생이 지원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불합격할 확률이 더 늘어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박람회에서 들은 모든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박람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서 박람회 정보를 토대로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비교적 적었지만 올해는 합리적인 근거로 지원 당위성과 합격 당위성을 말씀을 드려도 박람회 사정관이 제 혹은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석소장이 고민 끝에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이란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사정관의 명함도 받아왔는데 불합격하면 전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해당 행위 자체가 불합격 사유인 청탁이며 애초에 그 명함은 여러분들만 받은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석소장의 경험상 대학 박람회가 한창 성대하게 열렸던 코로나19 이전 시기에서도 독립적인 지원 및 합격 당위성에 의존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박람회 상담만을 믿고 지원 전략을 구성했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대해서는 높은 확률로 참담한 결과를 마주했던 경우가 많아서 진심으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석 소장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박람회 사정관 말은 믿지 말자라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난히 올해 들어서 많이 들려오는 계열 적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은 해석하기에 나름이겠지만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전공 적합성은 특정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의미하고 계열 적합성은 특정 전공이 소속되어 있는 계열에 대한 적합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의 경우 지원 모집 단위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전공에 대한 범위로 어느 정도 경계선이 생기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계열 적합성의 경우에는 전기전자공학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좁게는 전기전자공학, 넓게는 전자기 등의 주요 공학 계열 한 단계 더 확대하면 공과대학 그리고 또 확대를 해보면 자연계열 그 자체까지 범위가 애매모호하게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방금 석 소장이 말씀드렸듯이 전공 적합성이 계열 적합성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계열 적합성이라는 키워드 이슈는 이것저것 한 것은 많은데 특별히 관심 분야가 느껴지지 않거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기는 했는데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서 90% 이상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활동도 많고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성적도 우수한 경우에는 보통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 자체보다는 이 적합성의 수준을 걱정하기 때문에 계열 적합성을 걱정하는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전공 적합성이나 전공 관련 성적이 충분하지 못한 학생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계열 적합성이라는 이슈가 여러분의 눈이나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높은 확률로 아까 석 소장이 말씀드렸던 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석 소장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전공 적합성이 부족해서 계열 적합성으로 승부를 볼 생각은 아예 접어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 석 소장이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을 메인 흐름으로 삼아서 합격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석 소장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평가가 기본인 입시의 특성상 계열 적합성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적과 전공 적합성 모두 충분한 최초 합격군에 지지 않을 만큼의 비교 우위, 예를 들면 지원 대학교의 네임밸류 대비 압도적인 학업 역량과 같은 요소들이 보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전기전자공학부의 예시 중 성적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롯이 전기전자공학에 속하지는 않아도 다른 분야여도 적당한 깊이의 비교과가 있다는 전제 하에 물리는 3등급이어도 다른 과목이 모두 1, 2등급인 학생이 계열 적합성을 외쳐야 합격 당위성으로 연결되는 계열 적합성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분야 상관없이 기초적인 비교과들로 꽉 채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물리도 3등급이고 다른 과목 등급도 3, 4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이 계열 적합성을 외친다고 합격 당위성으로 연결되는 계열 적합성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원대학의 네임밸류가 높아질수록 대부분 전공 적합성과 성적 모두가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 계열 적합성을 무기삼아 합격하는 학생의 비율이 대학교 네임밸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석 소장이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은 입시는 상대평가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전공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발할 만한 인원이 없을 때에야 계열 적합성을 내세운 지원자를 살펴보기 시작한다는 점과 더불어서 그 계열 적합성조차 부족한 비교과나 부족한 성적을 만회할 만한 다른 강점이 있을 때 성립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다수의 입학사정관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대학은 특정 전공에 맞춘 활동이 없어도 계열 적합성이 맞는 학생을 선발합니다라는 말이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대학은 특정 전공에 맞춘 활동을 많이 해서 탐구 역량이 보증되어 있고 관련 성적도 우수해서 학업 역량도 보증되어 있는 학생을 모두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선발 배수 인원이 남으면 혹은 충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특정 전공에 맞춘 활동이 없어도 계열 적합성이 맞는 학생을 선발합니다라는 의미임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만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석 소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매년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 역시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에서 대박칠 가능성은 0%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 소장이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슬아슬한 대학을 넘보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수능은 3월 6월보다 잘 볼 자신이 있어요 플러스 3월만 망친 거예요 혹은 탐구 준비 안 해서 탐구만 망친 거예요의 흐름으로 가고는 하는데요. 몇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생들의 경우 수능 이후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는 합니다. 9월 원서 접수 이전에야 수험생 특유의 자신감 호르몬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다 씹어먹어 주겠어 상태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자기소개서 준비하기
준비하느라, 상향 대학에 대한 입시 정보 찾아보느라, 수시원서 기간 동안 경쟁률 보고 걱정하느라 이 자신감 호르몬을 다 써버리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여러분이 보유한 원래 성적 중에서 최고 성적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유한 최고 성적과 최하 성적의 중간 성적 정도를 기준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학년 1학기 마무리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시 파이터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다거나 몇몇 이유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거나 등등 학생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는 그 자신감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태까지 똑같이 느껴왔고 올해도 똑같이 느끼면서 이를 기준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 최저를 못 채워라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의 가능성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옳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컨텐츠가 정식 기획 컨텐츠가 아닌 만큼 많은 시간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여유가 될 때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다루어 보고자 하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석소장의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만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